네, 한번 해볼까요? 산티 출판사 그 브레이킹 어제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나다. 그러니까 육체만을 나로 생각하던 것에서 이제 의식이 확장된 이 공간을 나로 활용하는 이 공간의 자각이라는 사인을 주는 건데요. 그 공간까지 활용한 거기를 이제 활용을 하려면 이게 안과 밖이 상응, 상즉, 사깁, 상입 뭐 이런 거로 얘기하는데 우리 몸 안에는 어찌됐건 유전자 DNA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뀐다라는 거죠. 연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환골탈퇴한다라는 것처럼 바뀌는 거죠. 자, 내부 환경 조절하기 유전이라는 신화. 지금까지 현실의 양자 모형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논의했다. 우리는 감정, 뇌, 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로써 나의 모습을 바꾸려면 몸에 각인된 생각과 감정을 극복해야 함을 발견했다. 인생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건강 문제를 상위에 꼽을 것이다. 그런데 건강과 관련하여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유전자 결정론과 후성유전학. 후성유전학은 세포 바깥에서 유전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없이 유전자의 기능이 변화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후성유전학이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바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스스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처럼 삶에서 매우 중요한 유전적 운명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려면 나의 유전자에 대해 알고 어떤 유전자들을 통제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변화가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과학계에서는 대부분 질병의 원인이 유전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오류였음을 밝히고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키는 환경이 질병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발표했다. 이제 오늘날 모든 질병의 5% 이하만이 단일 유전자 장애에서 비롯되며 나머지 95%는 그 사람의 생활 방식, 만성 스트레스, 유해한 환경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 하지만 외부 환경의 요소들은 큰 그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두 사람이 똑같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한 사람은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사들은 매일같이 병원균에 노출되는데 왜 아프지 않은 것인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라도 건강 상태와 수명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연구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면 쌍둥이가 특정 질병에 대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질병이 한 명에게만 자주 나타나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유전자를 가졌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한 사람은 매우 일관되고 균형 잡힌 생명의 내부 질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똑같이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어도 외부 세계에 건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오행이 다 갖춰진 사람들이 그렇죠. 외부 환경이 우리의 내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면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나 유해 환경이 주는 영향을 극복하여 특정 유전자들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외부 환경 조건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분명 우리의 내부 환경을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유전자. 과거 환경에 대한 기억, 내부 환경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설명하려면 세포들이 생물체의 구성 요소인 특정 단백질을 만들 때 몸속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몸은 단백질 제조 공장이다. 근육세포는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근육 단백질을 만들고 피부세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피부 단백질을 만든다.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거쳐야 한다.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어떤 세포들이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킨다. 생물은 점진적인 유전자 변형을 통해 자신의 환경 조건에 적응한다. 어떤 생물이 극심한 온도 변화, 위험한 포식자, 재빠른 먹잇감, 거친 바람, 급류 등과 같은 혹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세계의 불리한 측면들을 극복해야만 한다. 생물체들은 뇌 속 회로와 몸속 감정에 그러한 경험을 기록하며 변화하고 진화해 나간다. 사자가 자신보다 더 빠른 먹잇감을 뒤쫓아가고 있다면 수세대에 걸쳐 같은 경험을 반복하면서 더욱 긴 다리와 더 날카로운 이빨, 더 강한 심장을 발달시킬 것이다. 이 모든 변화들은 유전자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몸을 변형시켜주는
단백질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가상의 포유류 무리가 혹독하게 추운 곳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자 수세대에 걸쳐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은 포유류의 유전자는 결국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 더 두꺼운 털을 갖게 될 것이다. 수많은 곤충들은 위장 능력을 발달시켰다. 나무나 나뭇잎에 사는 어떤 곤충들은 새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자신을 나무의 잔가지처럼 보이도록 적응했다. 카멜레온은 가장 잘 알려진 위장술사이다. 카멜레온의 색깔 바꾸기 능력은 단백질 유전자의 발현 덕분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전자는 외부 세계의 조건들을 암호화한다. 이것이 진화이다.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라. 유전자는 뇌만큼이나 변화무쌍하다. 최근의 유전학 연구는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유전자는 유동적이며 서로 영향을 받는다. 유전자에게는 성장하거나 학습할 때 활발히 나타나는 경험 의존적 유전자와 스트레스, 감정적 흥분, 꿈을 꿀 때 영향을 받는 상태 의존적 유전자, 경험 의존적 유전자, 상태 의존적 유전자 두 가지가 있다. 오늘날 아주 활발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인 후성 유전학은 환경이 어떻게 유전자의 활동을 조절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후성 유전학은 DNA가 삶 전체를 지배하며 모든 유전자 발현이 세포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전통 유전학 모델에 반대한다. 기존의 유전학 모델은 예측 가능한 미래라는 결말로 우리를 몰고 갔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유전적 형질의 희생자가 된다. 사실 DNA 발현의 후성적 변화는 미래 세대에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DNA 암호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후성적 변화가 전달될까? 유전자 서열을 설계도에 비유해보자. 설계도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다. 그러면 설계도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포토샵을 이용해 화면상으로 외관을 변경할 수 있다. 색깔, 크기, 규모, 치수, 재료 등과 같은 변수들을 바꿔보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 모두 같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후성 유전학은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후성적 사고의 전환은 유전자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유전적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다. 유전자 활성화를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시켜 유전자를 켠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실제로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진 않지만 이들은 화학적 신호에 의해 활성화된다.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발현한다. 생각, 느낌, 감정, 반응,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우리는 세포에게 새로운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세포들은 그 신호를 받아 유전자 설계도를 변경하는 일 없이 새로운 단백질을 발현한다. DNA 암호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도 일단 세포가 새로운 정보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되면 그 세포는 동일한 유전자의 수많은 변이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유전자에게 미래를 다시 쓰도록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유전적 운명 속의 가치다. 뇌의 어떤 부분은 고정적인데 또 어떤 부분은 가소성이 좋은 것처럼 유전자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켜지는 유전자 부위가 있는 반면 좀 더 고정적인 유전자 서열도 있다. 적어도 이것이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어떤 유전자는 켜놓고 또 어떤 유전자는 꺼놓을 수 있을까? 환하고 무기력한 상태의 머무르면 이런 화학 신호들이 같은 유전자 버튼을 눌러 결국 특정 질병을 만들어낸다. 스트레스 감정은 실제로 유전자의 방아쇠를 당겨서 세포 조절 장애, 생리 조절 기능 장애 같은 것을 일으키고 질병도 일으킨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익숙한 지금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내부의 화학적 상태는 계속해서 같은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 이것은 곧 같은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냄을 의미한다. 그러나 몸은 이러한 반복적인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망가지기 시작한다. 단백질도 나이를 먹는다. 나이를 먹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라. 피부는 축 처진다.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근육은 또 어떤가? 이들은 위축된다. 근육을 구성하는 액틴과 미오신 역시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금속 부품은 금형이나 주형 속에서 만들어진다. 금형이나 주형은 사용될 때마다 열과 마찰을 포함한 일정한 힘을 받아 점점 마모된다. 자동차의 부속품은 섬세하게 만들어진다. 시간이 가면서 금형이나 주형은 점점 닳아가다 결국 허용오차를 넘어서 제품에 제대로 맞지 않는 부품을 만든다. 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습관을 가게 되면 단백질을 만드는 DNA는 기능 장애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계속 같은 감정을 만들면서 익숙한 상태에 머문다면 어떤 유전적 영향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원치 않는 유전적 운명으로 이끈다. 우리는 이전 세대들과 똑같은 패턴 속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다. 과거의 감정적 기억을 되풀이한다면 뻔한 미래를 향할 수밖에 없다. 몸은 이전 세대와 동일한 유전 조건만을 만들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같이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몸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진화에 관여하는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환경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외부 세계의 똑같은 조건들을 기억하여 똑같은 생각과 행동과 감정에 따라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매일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 외부 환경은 경험이 주는 감정을 통해 유전자에게 화학 신호를 보낸다. 따라서 삶의 경험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유전자에게 전달되는 화학 신호도 바뀌지 않는다. 외부 세계의 어떤 새로운 정보도 세포에 도달하지 못한다. 양자무용은 어떤 감정과 관련된 물리적 경험이 실제로 선행되지 않아도 우리가 몸에 감정 신호를 보내 유전적 사슬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꼭 경주에서 이기고 복권에 당첨되고 승진을 해야 그와 관련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만으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몸은 이미 그 사건 속에 있다고 믿으면 환경에 앞서 기쁨이나 감사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환경보다 앞서서 몸을 변화시키는 단백질을 만들도록 유전자에 변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을 바꾸면 유전자도 바뀔까? 미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새로운 유전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일본에서 환자의 마음 상태가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당뇨병 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이들 모두는 인슐린에 의존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투여받아 혈류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유입시켜 에너지로 쓴다. 당시 참가자들은 높아진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 알약이나 주사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기준치를 설정하기 위해 공복 상태에서 혈당 수치를 검사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한쪽 집단에는 코미디 쇼를, 대조 집단에는 지루한 강의를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똑같은 식사를 했고 다시 혈당 수치를 검사받았다. 코미디 쇼를 즐긴 집단과 따분한 강의를 시청한 집단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평균적으로 강의를 시청한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1데시리터당 123mg 상승했는데 이것은 위험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슐린을 투여해야 할 만큼 높은 수치였다. 반면 1시간 동안 웃으며 코미디 쇼를 즐긴 그룹은 저녁 식사 후 혈당 수치 상승이 대략 절반에 그쳤다. 실험을 실시했던 연구자들은 웃을 때 복부와 횡격막의 근육이 수축되면서 혈당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근육이 수축하면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추론한 것이다. 그런데 유쾌한 시간을 보낸 환자들의 유전자 서열을 조사한 결과 이 환자들이 코미디 쇼를 보며 웃는 것만으로 23개의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켰음을 발견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뇌를 자극해서 세포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유전적 변이를 불러와 혈당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자연스럽게 조절했다. 이 연구는 감정이 유전자 서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감정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 몸속의 화학 반응을 바꾸어 자신의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때때로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급작스럽거나 극적일 수도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자서가 그랬죠. 너무도 강한 감정적 반응을 경험한 나머지 단 몇 시간 만에 흰머리를 발현시키는 유전자가 커져버린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음속으로 미래의 어떤 사건을 그리며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 사건이 실제로 펼쳐지기 전에 그것이 어떤 기분일지 느끼게 된다. 7월 23일? 7월 23일 유튜브에 23일, 24일 네, 그때 유튜브에 올라올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방식이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함으로써 뇌 속 회로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주는 감정을 받아들일 때 몸은 유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당신에게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 그 미래의 사건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라. 몸을 새로운 마음에 감정적으로 길들이고 새로운 유전자에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라. 그러면 원하는 잠재적 현실이 실제로 당신 앞에 나타나기 전에 뇌와 몸이 물리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몸을 변화시킨다고 생각만으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몸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어떤 활동을 마음속으로 연습하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1992년에 발간된 신경생리학 저널에 다음과 같은 실험이 소개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4주 동안 매주 5번에 1시간씩 매주 5번에 1시간씩 왼쪽 손가락 하나를 수축하고 이완하는 연습을 했다. 4주 동안 4주 동안 월화수목금 그래서 1시간씩 왼쪽 손가락 하나를 수축하고 이완하는 연습을 했다. 두 번째 집단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연습을 하되 실제로 손가락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하는 마음속으로 연습했다. 대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실제 손가락을 움직이지도 마음속으로도 연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제로 했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했고 세 번째는 몸으로도 안 하고 마음으로도 안 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첫 번째 집단의 손가락 힘을 대조 집단의 손가락 힘과 비교했다. 실제로 손가락 연습을 한 집단은 대조 집단보다 30% 정도 손가락 힘이 더 강해졌다. 반복적으로 근육 운동을 하면 근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것은 마음속으로만 연습했던 집단의 손가락 힘이 22% 증가했다는 점이다. 마음이 몸에 물리적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몸이 실제의 물리적인 경험 없이도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호르몬이 바뀌고 단백질이 바뀌고 DNA가 바뀌고 이런 게 후속 유전학이죠. 연구자들은 실제로 근육 운동을 시작했을 때와 마음속으로 연습을 했을 때를 비교해 보는 실험도 실시했다. 결과는 같았다. 참가자들이 실제로 근육 운동을 했건 아니건 마음속으로 연습했건 참가자 모두 근육의 힘이 증가한 것이다. 마음속으로 연습을 한 사람들은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고 생리학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단지 생각이나 정신적인 노력만으로 몸이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변한다면 그 사건은 현실 속에서 이미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뇌와 몸이 변화한다면 그 사건은 의식의 양자세계와 물리적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미래 현실을 마음속으로 잘 연습한다면 그것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왜죠? 우리들의 몸은 사념체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몸은 3차원인 우리가 볼 때는 물질이지만 5차원에서 볼 때는 생각으로 만드는 입자와 파동의 조합이잖아요. 사념체니까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점점 공부하시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